자체 감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와 광양항이 어우러진 경관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광양시가 해상공원을 조성해 관광 거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20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총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비위 공무원이나 시 소속 예술단체에 대한 여수시의 자체 감사가 허술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여수시 합창단에서 해고된 강길준 씨와 한혜성 씨. 시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의 해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합창단 연습실의 무단 이탈입니다. 합창단 지휘자의 영가나 조퇴 승인 없이 연습실을 마음대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날짜의 강 씨 근무 상황부를 보면 강 씨는 합창단 지휘자와 단무장 모두의 사인이나 직인을 받고 적법한 절차를 받아 휴가를 냈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여자 단원에 대한 합창단 지휘자의 과도한 스킨십과 관련된 시 감사 결과도 조사 8원 가운데 11명이 과도하게 느꼈다고 진술했는데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합창단 정기평가에서 지휘자가 일부 단원에게 미리 악보를 유출한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지휘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강 씨 등은 시 감사 결과가 공정성에 어긋나고 신뢰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부당 해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도 보면은 10몇 명의 단원들이 지휘자 스킨십이 과다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괜찮았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의미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저희 의견들은 존중되지 않은 채 감사관들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 의견들은 이렇게 묵살되고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사무관의 감사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시장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혀놓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오히려 몇 달 있다 인사부서 중책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에서 공무원 2명의 성매수 의혹으로 여성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데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면은 어느 누구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감사과는 모든 감사는 원리 원칙대로 진행돼 공정하지 못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시 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제라도 감사 담당자의 위상을 격상시키거나 정책평가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요원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순신 대교를 지날 때마다 항만과 교량이 어우러진 멋진 전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참 아쉬웠는데요. 대교의 광양 측 입구를 해상공원으로 조성해 관광 거점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270m. 두 주탑 사이는 1545m로 국내 최장거리. 이순신 대교의 압도적인 전경에 더해 항만 철강산업단지가 광양만 바다와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 기반 시설이 전무해 대교 관광은 대부분 주마간산식 눈요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좀 쉬는 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냥 보는 것만 돼 있어서 약간 조금 실망했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 해묵은 고민이 되어온 이순신 대교 관광 자원화. 민간 투자자가 없어 중단됐던 해상공원 계획에 최근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특별회계자금 90억 원에다 시 예산까지 180억 원의 투자 재원이 확보된 겁니다. 여기에 해상공원 예정부지 인근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보도교량 가설이 이미 시작된 상황. 관찰데크나 다양한 놀이시설에 조명시설을 더해 하룻밤을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구를 만든다는 것이 당국의 보관입니다.
야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야간 명품 도시를 조성한다는데 그런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공모를 거쳐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순신 대교를 활용하는 관광 거점 공원의 청사진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고흥군이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고흥 항공센터 인근에 드론랜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고흥 드론 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박병종 고흥 군수는 고흥 항공센터와 우주기술 산단에 모두 2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드론랜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랜드에는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지원센터와 전문인력 교육기관, 드론 경기장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계획 발표와 더불어 미국 버지니아 공대 및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발굴과 공장 입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광양과 구례, 곡성군 출신 전현직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이 광양에 모여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례 출신 박인환 전 도의회 의장과 곡성지역구의 조상대 도의원, 남기호 전 광양시 의장 등 지방의원 11명은 오늘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회 통합의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곡성군이 순천시 선거구와 분리되고 광양 구례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지만 의원들은 특별히 선거구 변경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벌써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갈 총선 시간표와 주의사항을 김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3일까지 남은 시간은 60일. 이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 정당마다 공천 신청과 심사를 위한 내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전남은 지금까지 63명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60일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한 달 전인 3월 14일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24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은 3월 31일입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24일부터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추가로 편성해 360여 명이 현장 중심의 예방 단속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4월 1일까지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으면 총선 분위기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최무경 전 여수시 의원이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여수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제해양시대에 걸맞은 창조 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기상과학관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수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중국의 국제 노선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갑, 김영규, 이용주 두 예비 후보는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마지막 보루라며 개성공단 폐쇄를 국민과의 공감대 없이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과거 독재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노관규 순천 곡성 예비 후보도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남북이 훗날을 기약할 수 없는 21세기 냉전의 길을 가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전남도가 추진 또는 구상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남북 교류기금에서 3억 원, 일반 회계에서 2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예산으로 함경북도에 미역과 쌀을 보내는 땅끝 협력 등 지원 사업과 함께 체육 교류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입주업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완도의 주식회사 홍익산업 등 전남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공무원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준비생 3명 중 1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강의실. 독서실에도 칸막이마다 학생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수천 개의 사물함이 빼곡한 이곳은 광주의 한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 22살에서 25살 청년층이 주 고객입니다. 차라리 휴학을 하고 학원을 다녀서 공무원을 바로 취업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돈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공시족, 공시촌, 공시폐인, 공시커플. 신조어를 쏟아내는 공무원 시험 열풍을 반증하듯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자는 22만 명,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경쟁도 치열합니다. 최근 광주시가 모집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940여 명이, 전남도에도 50여 명 채용해 1,1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6% 정도가 늘어난 한 378명이 어떤 청년 20대가 이렇게 응시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청년 일자리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은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때문입니다. 정부가 올해 채용 인원을 늘렸지만 응시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뽑는 반면에 그만큼 또 많이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커트라인은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늘구멍 통과하듯 어렵사리 취업하고도 5명 중 1명이 단기 계약직인 대한민국 청년의 현실. 그래서인지 철밥통만 바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공직사회 노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오늘 광양 지역 고로쇠 채취 농가를 방문해 정제시설 등을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광양 지역 15개 생산 현장 가운데 현대화된 정제시설이 4군데에 불과하다며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채취 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도 국도비 지원 건의와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의회 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여수시는 명문고 설립과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과 돌산대교 우회도로 개설 사업 등 내년도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8건의 주요 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설을 전후에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9일 동안 성폭력 19건, 절도 150여 건 등 모두 523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81%에 달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번 설 연휴 기간 접수된 8,500여 건의 신고 내용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정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절도와 성폭력, 교통 관련 신고는 늘었습니다. 광양만권 입주기업체의 지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광양경제청은 전남테크노파크,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17개 기관과 함께 오는 17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광양만권의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을 초청해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